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해킹 그룹 APT31에 대해 합동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 법무부는 중국인 해커 7명을 기소했고 영국은 관련자 2명과 기업 한 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반도체 업황 개선을 상쇄하면서 3월 기업 채광 경기가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업황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품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관련 지수 등이 나오지도 않은 만큼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템베거, 저희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여러분의 1000% 상승률을 향한 그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한 오전자 그럼 살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21일까지 내리 최고치를 갈아치운 이후로 계속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빅7으로 불리는 이 대형 기술주 7개 가운데에서 5개가 하락을 하면서요. 지수는 이날 하루 선강후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2.4%가량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3%가량 급등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시장 오늘 다소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코스닥에 반해서 이 코스피는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 시장 어떤 모습하고 있을지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어제 반도체 주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0.13% 약보합세에 흐르면서 2,750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오늘은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 홀로 1,150억 원어치 매도세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죠.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한 코스닥, 오늘은 파란불 켜면서 0.7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909선에 흘러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하루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오늘 김선현 전문가 바로 옆에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고점 부담에 따른 좀 단기적인 조정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지요? 네, 어제 2,780포인트 이제 근처까지 상승하다가 좀 빠졌고요. 오늘 보면은 또 시가 대비해서 그래도 좀 상승을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좀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요 며칠 동안 흐름 자체가요. 정신이 없습니다. 테마성 종목들도 좀 가는 것 같긴 한데 또 IT 쪽은 또 약간 중형주, 중대형급이나 초대형주 위주로 시총 상위주 종목들 위주로 해서 IT가 좀 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약간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것은 이 외인들의 흐름일 건데요. 지난 25일 월요일 같은 경우 외인들은 좀 매도세 흐름이었지만 최근 추이는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외인들이 정리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체 추이에서 외인은 그래도
꽉 잡아주는 모습이 현재 좀 포착이 좀 됩니다. 기관들은 좀 정리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그간에 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블록딜 이슈가 터지면서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자. 블록딜 이슈가 터졌어요. 한 9.9% 할인으로 네, 좀 지분을 넘긴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15%까지 하락이 좀 나왔다가 12%대 이런 또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좀 이따가 조금 더 좀 봐드리긴 하겠지만은 HLB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계속 또 이 종목 잘 리딩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이따가 AS 할 때도 역시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어제 상승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제가 텐베거 메이킹 종목 추천을 드렸었죠. 지난주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주였나 기억이 안 나네. 잘 가고 있어요. 어찌됐든 네, 좋은 수익 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좀 많이 그간 단기로 좀 삼성전자의 상승을 받아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요.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러다가 또 갈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을 믿어보시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좀 가는 것 같았는데 왜 더 안 가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급등 나왔다가요. 이틀 급등 나고 지금 단기 박스권 자리에 있는 거예요. 8만 원대 근처잖아요. 8만 원대 근처에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현재 최근의 자리, 그다음에 언제예요? 여기 22년. 자, 22년도 자리 좀 이동할게요. 22년도 자리 여기 8만 원 자리인데 여기부터 해서요. 약간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점차 라인이 두터워져요. 조금씩. 그러니까 8만 원대부터 해서는 약간 조금 수급적인 부담 자체, 심리적인 부담 자체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약간 조금 이 물량들의 소화가 필요한 구간이니까 요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도 약간 지지부진하구나. 항상 그렇지만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가 계속 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 봤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는 시장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계속 할 테니까 꾸준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외인들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외인 수급이 잘 유입되는 가운데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코스닥 흐름이 좀 불안정하죠. 그래도 최근 급등세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이니까요. 이 부분 크게 우려가 될 만한 장세는 아니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또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김선현 전문가가 매일 아침마다 5가지 종목 꼽아드리고 있죠. 이 장전 관심주,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는지 살펴볼 텐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프리엠스, 엔젤 로보틱스, 신테카 바이오, 마지막으로 와이랩까지 꼽아주셨네요. 우선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장 방송에서 급등주로 다뤘던 종목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5%가량 상승률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각 거의 25% 가까운 상승폭 확대를 해주면서 오후장에서 이대로라면 좀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또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이 상장 이틀 차죠. 계속해서 두 자리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짚어주신 진 시스템 계속해서 6% 가까운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날마다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장전 관심주인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올려드렸던 종목 가운데 좀 오늘 급등 나오는 게 2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5개 올려드렸는데요. 항상 8시 한 55분경쯤에 올려드립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오늘 역시 말씀드리고 나서 시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 상한가 터치했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인가요? 1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셔도 10% 이상의 아마 수익이 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많이 갔습니다.
동박 이슈가 터졌어요. AI 가속기용 동박 공급 추진 해외 쪽에다가. 근데 이제 요게 이슈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 자체가요, 한번 크게 튀었는데요. 차트를 크게 펼쳐보니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자면은 유명했잖아요. 갈 길 멀었습니다. 아직. 이제서야 조금 올라가는 자리. 바로 전 고점을 보실 게 아니라 그 전에 고점 자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리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여기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들. 그러면 우선은 만약에 힘을 조금 더 받는다면 첫 주에 큰 상승이고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거래 뭐 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급등, 이거 주봉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꾸준하게 간다면은 여기가 한 2만 원대 초입 구간이거든요. 2만 3천 원, 4천 원대인데요. 여기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에이프로젠이 뭐 급락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잘 먹었잖아요. 그 전에 잘 먹었으니까 요것도 그 다음에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슈가 이제 시작이라서 쉽게 안 꺾일 겁니다. 오늘 첫 상승이에요. 첫 상승이고 첫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대한 기대감은 더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급하게는 우선 대응하지 마시고요. 아마 현재창 열어보니까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잠겼네요. 잠겼습니다, 지금. 야, 재밌네요. 참, 방송 중에 잠기는 것도 제가 처음 보네요, 실시간으로. 네, 잠기는 모습이 나왔네요. 80만 주가량 잠겼는데 조금 더 추이 보시고 대응하시는 걸로 하고 진짜 방송 중에 상한가한 거 처음 봅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볼게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상장하고 나서 오늘 이틀 차입니다. 상장을 딱 했을 때 사실 요즘에 상장주들이 사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제 좀 출발하다가 재미없어, 계속. 그쵸? 오상도 그러했고 요즘 뭐 계속 그랬어요. 재미가 없었는데 어제 이제 엔젤 로보틱스의 좀 분봉을 좀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 분봉인데요. 어저께 거 잠깐 보자면은 바닥부터 해가지고 어제 보시면 저렇게 안 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12시, 1시, 2시 이렇게 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양봉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상장 종목들이 첫날에 힘들다가도 오후장 회복을 하면은 다음 날도 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오늘 공략해 볼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가로 오늘 공략한다고 올려드렸던 거고, 그리고 오늘 시가 9%, 9.3% 출발해서 17%까지 17%까지 올라가는 좀 모습이 나와서 좋은 수익을 또 보였습니다. 장전에 올려드린 종목들은 3% 정도 이상 수익이 나면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계속 올라갈 때는 놔두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엔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빠졌으니까 잘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을 들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한 번 더 볼까요? 네, 상한가에 지금 딱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풀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얼마인가요? 16,970원 상한가 자리 들어갔는데 이 풀리지만 않는다면은 내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솔루스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우선주 둘 아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 아니고요. 이 종목은 우선 아침에 시가부터 해서 바로 갔거든요. 별로 안 빠지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완전 초대박이 났습니다. 내일 또 간다면은 제가 뭐 정말 빵빠레를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장중에 이 시간에 어떻게 운이 좋게 상한가에 딱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네, 아쉽네요. 제 아쉬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자, 어찌됐든 잘 지켜보시고 내일 또 상황 보고 잘 올라간다면 AS 역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정오의 텐베거에서는 매일매일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장전 관심주 5가지를 꼽아주십니다. 이 5가지 유망 종목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서요. 개장 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정오의 텐베거 종목 상담 준비해뒀죠.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주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10, 과연 어떤 종목이 있고 수익률은 얼마만큼 누적이 됐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베스트 10까지 저희 살펴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좀 HLB 수익률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시총 상위단, 특히 반도체주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 특징 좀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HLB부터 좀 볼게요. 파이널 리뷰 미팅에서 별다른 좀 소식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어저께 장중에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HLB 좀 분봉을 보면은 여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분봉 상황인데 5분봉으로 좀 볼까요? 너무 보기 힘드네요.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팡팡팡팡팡 네, 진짜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좀 상황 회복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이런 상황이에요. HLB를 제가 이제 어제 방송 시간대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좀 문제는 좀 없는 상황이라서 괜찮습니다.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방송 거의 끝나자마자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완전 다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추세로는 아직 살아있기는 해요. 네, 살아있는 건 맞는데 저는 제가 최근에 요즘 며칠 동안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신규는 하시면 안 돼요. 신규는 안 되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네, 이제 매도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어제의 이 분봉 상황을 저도 보니까 HLB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는 정말 싫어도 일부씩이나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간에 저도 이게 충분하게 그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 방송을 제가 지난주부터 했지만서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HLB가 이런 차트였잖아요. 우리가 이런 차트에서도 제가 아직 살아있다, 안 죽었다, 더 갈 겁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잘 갔어요. 또 가고 이때도 제가 더 갈 거예요 말씀드렸죠. 더 가고 이 그림이었는데 어제까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12시 40분부터 빠졌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흐름이 바뀌는 그림이에요. 주체 자체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이제 의심이 좀 들고 한 차례, 두 차례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여기서 한 번 나온 거거든요. 네, 두 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은 진짜 지금부터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래 보이시는 이 수익률 자체는 작년 8월 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익률이에요. 어제 고점까지 수익률이거든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저 수익을 갖고 계신 분이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현 시점부터는 저도 어제부터도 이제 글을 올려드렸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간다고 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신규 접근은 이제 안 돼요. 그간 제가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봐드렸지만 진짜 지금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진짜 아닌 것 같고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젠 어떻게 해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여차 갑자기 깨진다 싶으면은 지금부터는 갑자기 깨진다 싶으면은 꼭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저 고점 굉장히 잘 봐요. 진짜 잘 봐요. 셀트리온 고점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고점부터 해가지고요. 웬만한 종목들 고점은 다 때려 맞춘 인간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꽉 다물고 얘기하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볼게요. 자,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증권가에서 뭘 하고 있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목표가를 팡팡팡 올리고 있습니다. 왜요? 20만 원 언저리까지 오니까 20만 원 측정했던 증권가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20만 원 더 오겠다 빨리 올려라. 22만 원 더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반복이에요. 많이 아쉬울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8만 원 가놓고서 여기서 하이닉스처럼 같이 못 가니까 좀 아쉽긴 한데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거예요. 같이 가는 날도 있고 떨어진 날도 있겠지만은 장기 추세상으로는 그렇고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삼성은 제대로 못 가고 하이닉스만 먼저 가느냐. 삼성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물벽 자체가 원체 생겨 있어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눈에 확 띄는 게 자, 8만 원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두껍게 잘 보이시게. 이게 8만 원 라인이에요. 그런데요. 8만 원 라인 위로 이전에 21년도 요 자리 있죠. 보이실 거예요. 화면 가까이 보시면. 오셔서 들어보세요. 8만 원 위로부터 여기서부터요. 여기 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저항선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만 원 왔어. 혈은 뚫었다 말씀드렸죠.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긴 했기 때문에 혈은 뚫었어. 그래서 갑자기 많은 물량이 8만 원대에 다시 쌓이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가요. 쌓이더라도 혈이 한번 뚫렸기 때문에 다시 금방 뚫려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8만 원 가고 8만 5천 원 가고 요 그림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고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 뚫었잖아요. 그렇죠? 다 뚫었다고요. 이 자리를. 여기 자리가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 10만 전자 자리예요. 근처가.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좀 편한 거지.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가벼운 거예요. 하이닉스 좀 더 센 거고 물론 이제 수급 부분에서 삼성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뭐 항상 그래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고 하이닉스 홀딩 하시고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꼭 홀딩 가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선윤 전문가의 텐베거 종목 HLB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만나봤는데요. HLB 벌써 수익률이 311%를 기록했습니다. 워낙 많이 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신규 접근보다는 좀 매도 타이밍을 유심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18닉스는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젠 20닉스를 바라보는 시대인데요. 벌써 53%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저희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에서 팔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58,300원, 보유 비중은 100%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최근에 이슈 보자면 AI 수혜주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제가 추천주로 넣지는 않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방송에서. 보유하고 계시면은 파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AI 전력난 이슈, 변압기, 전압기 이슈가 계속 붙어요. 기자재 쪽인데 요즘에 핫하게 또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매각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우진기전이라는 회사도 있지만 에이르투 쪽에 있다가 다른 PE 쪽으로 넘기긴 했는데요. 그 종목도 나중에 상장하면은 굉장히 많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보시면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재룡전기도 오늘 급등을 좀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전력
난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 갑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요. 4% 이상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주가가 쉽게 밑으로 이 관련주들이 꺾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자, HD현대 일렉트릭 매수하신 구간대 58,300원이잖아요. 좋아요. 100% 아주 잘하고 계세요. 더 보셔야죠. 근데 상담을 하신 거는 이제 사실 생각하셨던 가격의 이상으로 갔고 그리고 이걸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써야 될 자금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더 간다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 판단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58,300원에서 100%시잖아요.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이루셨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져가도 계속 갈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필요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일부 파시는 건 맞을 거고 뭐 아니면 어떻게든 하시든가 이거는 본인 선택하세요. 우선 제가 볼 때는 HD현대 일렉트릭은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다만 이제 종목이 최근에 많이 급등했죠. 조정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조정 거치면 몇 주나 한 달 이런 식의 조정 그림은 계속 나왔었어요. 그간에 보시면은 이때도 11월, 12월도 있었고요. 작년 8월, 9월, 10월 이때도 있었어요. 이런 그림은 주기적으로 나올 건데 조만간 그 그림은 나올 거예요. 조만간 그 그림은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가겠지. 그래서 이거는 개인 선택의 영역이니까 우선 지금 당장은 이거는 홀딩하는 게 맞아요. 종목 상황으로는. 다만 어느 순간 급락이 나왔다고 횡보할 수 있으니까 그때 판단을 해보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홀딩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로 저희 들어온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현대 HT인데요. 우선 매수가는 6,490원, 보유 비중은 20%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오늘 장에서는 2% 가까이 내려주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 영업 손실이 8억 원이 나오면서 좀 적자로 전환했다는 안 좋은 소식이 좀 지난주에 들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어저께 이제 장중에 한번 급등이 좀 나왔다가 바로 좀 꺾여 있는데 주가 반등을 조금 보고 대응하시는 거는 맞긴 할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이슈거리 바꿔서 갔던 상황들에서 지금은 안 먹혀요. 아무것도. 차트 보니까. 거래가 사실 가려면 어제 붙었어야 되는데 어제 이 정도 거래량 택도 없고요. 안 돼요, 이거. 힘들고요. 반등 포인트 노리신다면 한 번은 갈 거예요. 근데 또다시 어제처럼 윗골이 또 달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차로 왜 어제 윗골이가 7,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졌냐면 7,000원짜리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벽 존재하잖아요. 여기 자리. 그러니까 7,000원 근처 가면은 그냥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 막 쌓여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큰 수익을 노리기가 애매해요. 한 목표가를 잡자면, 목표 수익률을 잡자면 한 2에서 3%만 보셔야 돼요. 그 이상을 보기에는 여기 라인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더 보면은 여기 라인들이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살짝의 반등을 노리고서 그냥 손실 안 보고 아주 적당한 수익을 보고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큰 수익을 노리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 조금만의 반등에도 정리하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텐베거 메이킹 시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의 텐베거 종목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이전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에 한해서 AS 가져보는 시간 있어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아까보다는 회복을 좀 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늘 뭐 기분 좋은 거는 오늘 장전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직까지 상한가에 잠겨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오늘 굉장히 조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80만 주 가까이 아직 꽉 잡혀 있는 좀 모습이네요.
자, 오늘 AS를 좀 해드릴 건데 오늘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잘 가고 있어서 우리 뭐 가족분들 다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세 종목 해드릴 거예요. 에코프로랑 파라다이스랑 JYP 엔터 AS 해드릴 건데요.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자, 에코프로를 제가 요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요. 방송에서 이제 항상 이 시간대 실시간으로 드리는 종목들인데 거의 중형 대형주급을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고요. 아까 보셨던 장전 급등주들은 네, 단기 종목들이니까 그건 알아서 잘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를 제가 움직일 거라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가. 왜요?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제가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2차 전지 저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작년에. 특히 에코프로 150만 원 갈 때. 사람 모이면 사고 납니다라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말부터 보다가 올해는 제가 시선을 바꿨다고요. 2차 전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왜? 시장의 흐름상 전력, 설비, ESS 관련해서 또 하나 바이든 정부도 그렇지만은 결코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작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저장 장치의 확대 포인트가 더더욱 커져요. 전 세계 기업들이요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요 폭풍 늘리고 있어요. 전 세계 한 8,000개 정도의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AI 관련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GPU 칩들이 쏟아져 들어가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근데 AI는 뭐가 문제입니까? 전력 소모량이요.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이 써요. 엄청나게. 인류가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예요.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뭐였습니까? 스마트폰,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지만 지금 20년 만에 다시 AI라는 게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몇 년 안으로 세상은 완전 뒤바뀌게 되는데요.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력, 신재생 안 돼요. 무조건 원자력이에요. 당장 충족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의 저장 장치 ESS예요. 폐배터리 시장도 엄청 커질 거고요. 배터리 이 2차 전지 뭐 전고체 비롯해서요. 계속 커질 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계속 SK온도 대형 수주가 나왔듯이 에코프로도 수주가 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판단하에 중기적 패턴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홀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차트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 다음은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는 일전에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을 그때부터 추천을 드려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괜찮은 것 같다. 실적이 정말 좋아진다. 바로 옆에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생겼지만은 이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 둘이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한국 방문을 꺼려한다고는 하지만 VIP들은요. 네,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이블 매출값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도 제가 끝까지 리딩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제가 파라다이스 추천을 할 때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 드렸냐면 제가 보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파라다이스는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입에 제가 달고 살았어요. 그죠? 자, 파라다이스 지난 수급들 보세요.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한 2월부터 이거를 계속 추천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수급이 알록달록 하다가 점차 최근에 어떻게 돼요? 새빨갛게 물들기 시작해요. 어제는 기간이 20만 주, 외인이 20만 주. 제가 기간과 외인이 동반 20만 주 이상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많이 갈 거라는 거, 이 얘기도 드렸었거든요. 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추천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주가 상황은 이래요.
정말 많이 가고 있죠. 확대 좀 해볼게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라서 잘 홀딩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JYP 엔터. 자, 보세요. JYP 엔터 어제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오늘 급등이 어제도 끝날 때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제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SM은 가는데 왜 JYP는 안 가는 거야? 그다음에 또 뭐예요? YG엔터도 이렇게 차트가 돌리는데 왜 JYP만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JYP 지금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잖아. 그죠? 반등 포인트 딱 나왔죠. 확대를 해보니까 차트가요. 이쁘게 돌려 세웠어요. 오늘 좀 가다가 장이 약간 좀 밀리면서 떨어진 건 있지만 흐름상 추이가 나쁘지 않고요. 시장이 조금 재밌게 가는 게 뭐냐면 SM도 급등이 나오는데 전체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뭔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자, JYP 엔터의 수급상 보시면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6거래일 연속 기간 순매수 상황이고요. SM 같은 거 볼까요? SM도 보시면 야, 얘는 진짜 많구나. SM을 했어야 됐나? 자, SM을 보니까 10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수네요. 웨이는도 3거래일 연속이네요. 조금 부럽네요. 자, 그다음에 YG엔터 보니까 YG엔터 조금 아직 안 났어. YG엔터는 아직은 그렇게 오진 않았어. 근데 YG엔터도 차트 보면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좀 돌리는 느낌이긴 해. 그래서 웅지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YG엔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막 IT 가다가 이것저것 또 제약바이오 좀 가다가 요즘에는 또 곁들여 가지고요. 개별주 M&A 종목과 더불어서 이 엔터주들이 가요. 개별주들이 좀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 전체의 기관들도 그러하고 개인도 똑같아요. 기관이라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털린 기관 있겠어요?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낙수 효과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M이나 JYP나 이런 급등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 개별주인데 그간에 안 간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낙수 효과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뜬금포처럼 움직이는 종목도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소외받고 있었는데 다시 움직이는 종목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SM을 들고 있어, YG엔터야 아니면은 하나 더 볼까요? 하이브도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브를 얘기를 하는 거 깜빡했네. 자, 하이브를 갖고 있다면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기관들이 이제서야 들어왔어요. 나름의 이 느낌이잖아요. SM, 하이브, JYP 엔터, YG 엔터나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같은 약간 맥락의 그런 종목이잖아. 업종으로 치면 이쪽 개별 느낌이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도 그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있다. 거기에 외인과 기관들도 뺏기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잘 홀딩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빠질 겁니다. 파라다이스 차트 기가 막히죠? 쉽게 안 빠질 거니까 오늘 말씀드린 AS 종목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고 더 큰 상승을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와 파라다이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총 3가지 종목 AS 받아봤는데요. 먼저 3종목 모두 기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홀딩해보시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파라다이스는 현재 정말 많이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해보시는 전략 아직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 바닥 패턴에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죠. 계속해서 홀딩해보시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끝곡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시간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볼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메이킹 해주시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우선 지금 이 시각 코스피를 보니까요. 낙폭을 다시금 좀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0.7%가량의 하락폭 유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장에서의 마감 전략은 좀 어떻게 설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AS 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이버인데 네이버를 왜 제가 요즘 강조를 좀 드리자면 그 네이버 웹툰 이슈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전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그 Y랩이라는 종목도 제가 같이 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드렸는데요.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한 60% 정도 근처에 갖고 있는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네이버 웹툰이 Y랩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9% 정도 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떴냐? 네. 9%가량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Y랩이라는 회사도 어느 시점 맞춰서 반등을 할 건데 이번에 그 네이버 주총도 약간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 이게 옛날에 LG화학과 엔솔처럼 이렇게 왜 토해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완전 아니에요. 완전 분리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그 6월 달 정도 전후로 해서 아마 6월이나 7, 8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나스닥 상장을 하잖아요. 그 이슈가 계속 시장에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씩 와닿고 있는데 이게 다가올수록 점차 커질 거고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돌리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주목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추천할 때 말씀드렸던 그저께인가 추천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수급 상황에서는 안 잡히는 것 같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제가 감지하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장 끝나고 보니까 기관들이 78,000주 순매수했어요. 오늘도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지금 11시 2분 기준으로는 순매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도 거의 바닥을 확인했고 기관들도 지금 상황은 문제는 없고 주총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이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실적으로 증명하겠다입니다. 전형적인 바닥 패턴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이버. 국민주죠?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 꾸준하게 봐보세요. 네이버를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앞으로 잘 갈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가면 또 이게 따라갈 겁니다. 뭐가 가요? 카카오도 가요. 카카오 가면은 카카오뱅크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인터넷 쪽도 같이 다 이렇게 끌어올려줘요.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바닥은 확인됐다는 거. 그래서 네이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할 건 없어요. 그냥 차분하고 앞으로의 시장에 큰 상승을 나오기 전에 약간의 조금 너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진통 과정인 거 중에 하나예요. 계속 잘 갈 거니까. 그리고 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들을 항상 잘 체크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오후장 매매 잘 하시고요. 아마도 오전장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대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국민주죠. 바로 네이버. 이 네이버 웹툰의 6월 상장 이슈가 다가오면서 점점 기대감이 모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오늘 시장은요, 앞으로의 큰 상승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이제 말로만 하다가 이 종목을 포트에 안 넣었더라고요. 현대차를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종목은 어쨌든 뭐 장전 종목으로 올려드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중형 대형주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인들이 절대 빼놓지 않을 종목. 이게 굉장히 느낌이 중요한 건데요. 현대차 차트는 지금 최근에 거의 2달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이라 볼 수도 있죠. 여기를 지켜내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뭐예요? 조금만 기관이든 외인이든 간에
힘만 보태준다면 이거 바로 T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6월 초에 주주가치 개선안 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가 나올진 모르겠으나 2달가량 남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그런 나름의 대형 이슈거든요. 주주가치를 개선하겠다? 배당을 더 준다는 소린가?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건가? 뭔가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뭐겠어요? 뭐 더 좋은 게 있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이슈 맞추기 전까지 한 번의 상승은 주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일전부터 해서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기아도 그러했지만 특히나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팔지 마세요.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기아보다 저 PBR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그냥 기아가 갔던 것처럼 얘도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렸었나요? 현대차 못 샀어, 못 팔아버려서 어떻게, 그럼 뭐예요? 현대모비스를 사셔도 돼요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기아가 메꿨던 것처럼 현대차하고요, 현대모비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기아 입장에서 자 볼게요. 기아는요, 이 라인을 뚫고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고점을 뚫고 가요. 근데 현대차는요, 보시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가려면. 더 과거치를 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 자리, 여기 자리 기아가 10만 원 돌파하면서 이게 랠리를 갔단 말이에요. 13만 원까지 갔잖아요. 현대차는 차트 똑같은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아직 여기를 못 채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고점이 28만 9천 원인데, 저 고점 자리 28만 9천 원인데 거기 가놓고 시작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는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 자리를 만약에 이탈한다?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 계속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어떻게 해요? 포트에 담고 늘려야 되는 자리. 외인 입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 현대 모비스로 가서 보시면은 마찬가지. 모비스도 여기 갭을 뭐라고요? 이 고점까지 이 갭을 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또 다시 이제 현대차를 팔았다 하시면 좀 걱정이긴 한데 제발 팔지 마시고 참 기아차 얘기해드릴게요.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좀 빠졌거든요. 가다가. 잘 보세요. 기아도요, 요 박스권 자리에 있다가 한번 상승 나오고 랠리 할듯 하다가 깨졌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기아도요, 일전에 2월에 이 박스권 하단 자리를 지켜낸 다음에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흐름이에요. 지켜낸 다음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아도 그렇지만 사실 현대가 더 외인 입장에서 매력적이긴 한데 기아도 라인 지키면서 다시 꼬물딱거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외인들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PBR로 봤을 때도 기아보다 월등히 쌉니다. 차트도 갈 날이 훨씬 많습니다. 갈 높이가. 그래서 외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뭐예요? 현대차를 매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 며칠은 좀 쉬었어. 매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매도했어요. 하지만 이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지켜볼래 사실 분들은 갑자기 외인들이 몇십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맞춰가지고 현대차를 따라가신다면은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거다. 그래서 현대차 넣어드릴 거고요. 최근에 대형주 네이버 말씀드리고 있고 현대차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할 거니까 글도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하시고요.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바로 현대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아차와 대비해서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계속해서 외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 오전장까지 대비할 필승 전략 그리고 기대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선윤 전문가의 베스트 10 수익률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정오의 텐베거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대형주 수급이 유입됨에 따라서 관련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차, 외인 수급에 따른 박스권 돌파가 기대되고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대형주의 강세장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